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 항만들을 대상으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구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조치가 항만 활성화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으로 홍역을 치렀던 광양만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선박에서 발생한다는 통계 등이 제시되면서 최근 친환경 항만 구축도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6대 항만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강화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도 이어지는 상황.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친환경 항만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을 항만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료 속에 그 황 성분을 없애는 첨가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출가스 자체를 줄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친환경 항만 구축에 대한 전국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최소 2천억 원 이상 비용이 투입돼야 해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입주하면서 산업 육성을 연계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 계속적으로 규제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복합 항만 구축과 선사 유치 활동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관련해 적절한 배분과 집중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연이은 경기 침체와 강화된 환경 규제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여수 광양항. 세계 최초의 친환경 항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청사진에 머물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전남 동부 지역에만 4만 2천여 도스가 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급된 이 백신들 가운데 순천이 17,500도스, 여수가 16,000도스, 광양이 9,000도스 등 전남 동부권에만 42,500도스가 유입됐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모두 9만 3천여 도스가 풀렸고 이 중 40도스가 실제로 사용됐지만 접종받은 사람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전라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들의 차별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에 공장을 둔 일부 대기업들이 충남 대산공단 3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50년을 참고 살아온 여수 시민들과의 상생은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기업과 최고 경영자들은 여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물품 우선 구매와 여수 시민 우선 채용 등 상생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은 4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1,500억 원 규모의 종합문화회관 건립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늘어난 의사 인력 10,000명의 활동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27.4%, 경기 29.9%, 인천 7.6%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전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료 차별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의 의료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누구보다 기구한 피해자는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로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순천 나간 신전마을에 살던 강등남 씨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온 가족을 잃어버린 그때 강등남 씨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 싹 타잡으러 갔고 사람이
그 집에 하려고 엄짝 휘발유로 피겨갖고 엄짝 타잡아갖고 찾들 못해 송장을. 그래갖고 우리 언니는 요거 구리쇠 가락지를 쪄서 그놈으로 찾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발이 한 발목인가 안 타져갖고 어째 찾고. 1949년 당시 12살 소녀였던 강등남 씨. 인민군 연락병 소년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 22명이 처형되던 그날, 강 씨는 온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우리 언니는 따라간 뒤 나는 어찌 안 따라가고 자서 신장도에 안 갔어. 있다가 우리 언니 나왔고 그러고 조사받고 나왔고 우리 아버지랑 조사받고 나올지만 알았지.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다 죽여볼 줄 알았어. 집도 불타 없어지고 혈혈단신으로 남겨졌던 강 씨는 다행히 옆마을에 살던 작은아버지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보릿골개였던 시절. 이미 5이나 되는 사촌들을 키우기도 벅찼던 친척집에서 먹는 밥은 늘 눈칫밥이었습니다. 삼동이 되면 무시밥을 꽁꽁 기세해갖고 무시만 흩어주고 주먹에 있는 밥만 이렇게 긁어주면 밥대기만 긁어먹고 나 같은 전이 먹고 산 것보다 굶고 산 것이 더 많았어요. 굶는 것이 더 많아. 매일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웠지만 동무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건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 애만 채우고 안 보내보고 안 보내보고 말없고 이랬지. 나라고 두고 품앗이해서 이러고 세상에 언니 나나 살았으면 헛거이 어느 동구가 나가 있을까. 다 혼자. 강 씨는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건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낳아 자라는 걸 지켜보는 보람이 있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강 씨는 80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상처뿐이었던 지난 삶을 곱씹을 때면 세상은 왜 이렇게 나에게 모질었는지 아직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가 산 거요. 나가 못 죽어서 살았지. 원망스럽고 서럽고 분하고 나 사는 세상이 누구한테다 다 말할 수 없고. 강 씨의 남은 소원은 꿈에서나마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것. 꿈에도 안 나타나요. 우리 부모 죽어보고는. 저리도 잔상 꾸면 안 보여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는 19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72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에 경찰 유족이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민관, 군, 경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며 4대 종교단체의 추모식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 상영, 추모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는 참석자를 100명으로 줄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의장단 회동을 가졌습니다. 덕담이 오가는 등 분위기는 좋았지만 광주 전남 행정구역 통합 등 현안 문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용집 광주시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 5명이 전남도 의회를 찾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상견례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인사말부터 김용집 광주시 의장은 시도 행정통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좀 요새 조금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시도 행정통합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에 의회도 관심을 갖고 상생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양시도 의회.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던 시도 행정통합 등 민감한 현안 앞에 의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툭 뱉은 말이 또 지역에서는 갈등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한종 의장은 시도 통합은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며 당사자인 전남과 논의하고 발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독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우리 도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회동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상생 의지를 담은 발표문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지만 전남도의회가 시기상조라고 거부했고 다음 달 2차 회동을 약속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면 단풍은 더 예쁘게 물든다고 하는데요.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날씨와 함께 첫 단풍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할로윈 오늘 출근길 날씨는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퍼지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 너무 좋아. 아침에는 좀 날씨가 약간 옷을 더 하나 입을 정도로 좀 추운 걸 느꼈는데 이렇게 또 낮에 또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10도가량의 일교차를 보였고 한글날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낮아지며 기온 변화가 더 크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가량으로 지속되겠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 단풍은 더 곱게 물듭니다. 나뭇잎에 있는 여러 색소들 중 붉은색과 노란색을 내는 색소는 일교차가 클수록 합성 반응이 더 활발해지는 반면 다른 색소들은 파괴되고 분해되면서 더 고운 빛깔의 단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단풍이 산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면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9월과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이틀 더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상업체인 K웨더의 예측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은 이번 주 토요일, 내장산은 다음 주 일요일, 무등산은 10월 22일경에 첫 단풍이 나타나겠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이 나타난 지 2주 뒤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부터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지나가는 제14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여수와 고흥, 완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예, 방금 보신 리포트의 시제가 정확하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여수시 월호도 해안에서 멸종위기종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발견된 사체는 길이 2m, 무게는 70kg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서남해에 사는 보호동물 상괭이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여수 연안에서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에 이어 연내 호남 3대 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달 말 통계를 살펴보면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2,200명으로 28만 545명을 기록한 여수시보다 많아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 제3의 도시인 익산시 28만 3,064명과는 864명 차이로 올해 안에 광주, 전주와 함께 순천시가 호남 3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시와 도시환경협약사무국이 어제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9월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156개 회원도시 등이 참여해 도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주제별 분과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정상회의를 통해 여수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설명 자료를 배포받은 고흥군 등 전남 3개 지자체가 해당 자료를 모두 반송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 제작해 배포한 군공항 이전 설명 자료를 무안과 해남, 고흥 등 3개 지자체가 곧바로 발송처 주소지로 반송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 자료는 신공항 건설 규모와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제 2021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와 특수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용 시험을 통해 국어를 비롯한 32개 과목에서 공립 559명, 사립 51개교 147명 등 70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지역 공설시장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지역 64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